오염되어 있으면 결국 자극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할 땐 여드름이나 감염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동안의 성실한 피부 관리가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홈케어도 분명 중요해요. 한혜지 씨처럼 꾸준히 하면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진신닥터 민주 언니 이민주 원장입니다. 여러분, 모델 한혜진 씨 아시죠? 제가 우연히 한혜진 씨 브이로그를 보게 됐는데 한혜진 씨가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피부 관리 루틴만 봐도 짜임새 있게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깐달걀처럼 매끈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한혜진 씨 홈케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모공 관리를 위해서 집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의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의 홈케어 꿀팁도 함께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는 메이크업 브러쉬 세척입니다. 매번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붓을 전부 세척을 합니다. 귀찮은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브러쉬 세척 귀찮아서 미루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메이크업 브러쉬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균은 기본이고 각질, 피지, 전날 파운데이션 잔여물까지 남아 있어요. 그 모든 걸 매일 얼굴에 톡톡 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캔버스 위에 더러운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클렌징과 에센스, 크림까지 완벽하게 해도 메이크업 도구가 오염되어 있으면 결국 자극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할 땐 여드름이나 감염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동안의 성실한 피부 관리가 브러쉬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브러쉬 세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두 번째는 클렌징입니다. 크림 타입 클렌저로 지워요. 오늘은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를 안 해서 오일 사용을 안 합니다. 꼼꼼하게 세안을 해줄 거예요. 피부 겉에 있는 것들이 싹 벗겨져야지 팩을 할 때도 잘 흡수가 될까?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중 세안의 중요성입니다. 한혜진 씨가 크림 타입의 클렌저로 1차 세안을 하고 슈가 파우더 클렌저로 2차 세안을 진행하고 계시죠. 이중 세안을 해야 모공 깊숙한 곳에 피지가 산화되어서 블랙헤드로 굳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자극적이지 않은 클렌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정력만 강한 제품으로 과하게 닦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세게 문지르지 않는 거예요. 보시면 한혜진 씨가 손에 꽤 힘을 주고 계신데 손의 압력도 결국 하나의 자극이에요. 특히 예민한 피부라면 자극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만의 클렌징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전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해요. 찝찝하다 싶으면 약산성만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막을 손상시키고 피지 분비를 자극해서 항상 미온수로 충분하게 헹궈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목주름 파트입니다. 목도 발라야지. 여러분, 목은 얼굴이에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도 얼굴이랑 똑같아서 얼마만큼 유수분을 잘 공급해 주느냐, 그래야지 그나마 목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어서 건조해지기 쉬운데 관리는 소홀해지는 부위거든요. 대부분은 얼굴에만 스킨케어를 몰아주고 목은 쓱 지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목도 얼굴만큼 노출이 되는 부위입니다. 목주름이 깊어지거나 건조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동안 피부 관리가 한순간에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마스크팩을 사용하실 때 남은 에센스 있잖아요. 저는 자주 팩을 하고 있는데 그 에센스를 목까지 펴발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손에 남은 에센스나 크림도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달라집니다. 네 번째, 뷰티 디바이스 파트입니다. 패시브 케어 모드. 디바이스를 돌려줍니다. 한혜진 씨는 다양한 홈케어 제품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디바이스는 잘만 쓰면 홈케어 효과를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쓰는데 꾸준히 쓰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울퉁불퉁한 질감도 달라져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니까 자꾸만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듯이 열자극이나 과도한 사용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거나 민감한 피부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매 전에 반드시 본인의 피부 타입과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 시간, 주파수, 강도 같은 세부 사항들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5번째, 샤워 파트입니다. 샤워는 있는데 잘 안 써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많이 생기고 주름이 많이 생기면 빨리 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을 이용해서 그냥 샤워를 하고. 이 부분도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얼굴 노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몸의 피부 노화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팔의 주름, 손 주름, 무릎 주름 같은 부분들이 얼굴만큼이나 눈에 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을 완벽하게 관리해도 팔과 손에 나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전체적인 첫인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자신감 있게 옷을 입고 싶다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손등 같은 부분들도 함께 관리해주세요. 6번째, 모공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존 크레이던 어워드 한혜진 씨 정말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죠? 사실 태어난 모공의 크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모공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모공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거든요. 타고난 모공의 크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혜진 씨 모공은 어떻게 이렇게 쫀쫀한 거지 싶으실 텐데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모공이 작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꾸준한 관리로 모공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모공을 안 보이게 만들려면 먼저 모공이 왜 커져 보이는지 알아야겠죠? 모공이 커 보이는 실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지의 과분비입니다. 모공 입구에 피지와 각질이 계속 쌓이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늘어나 보여요. 2번째, 탄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고 모공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건 모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셋째, 각질의 누적입니다. 모공 주변이 각질로 두꺼워지면 그림자 효과로 인해 모공이 더 깊고 커 보일 수 있어요. 4번째, 자외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럼을 쓰고 팩을 해도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통과하는 UVA가 모공의 탄력을 손상시키는 주범이라서 실내에만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흐린 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한혜진 씨가 모공을 안 보이게 만든 건 4가지 원인을 모두 해결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피지 관리, 탄력 관리, 각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자외선 차단. 아마 선크림도 성실하게 잘 바르실 것 같아요. 7번째, 닥토 파트입니다. 저는 딱 덮어. 닦아내는 토너파. 약간 안 닦으면 이제 안 개운한 것 같아요. 닥토가 잔여물 제거 측면에서는 분명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권장하지는 않아요. 닦아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물리적인 자극이 생기거든요.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닥토 후에 오히려 붉어지거나 피부결이 거칠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흡수시키는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토너를 손에 짜서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거나 손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얼굴을 감싼 후에 흡수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자극도 적으면서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모공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8번째, 스킨케어 파트입니다. 이 안에 동결 건조된 캡슐이 들어있습니다. 트로이알에서 나온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더 찹찹.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캡슐을 뜯어서 토너나 에센스에 섞으면 농축된 히알루론산이 녹아나오고 그걸 피부에 바르면 깊은 수분 공급이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액상 타입의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르는 편입니다. 같은 효과를 보면서 단계를 줄일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피부 깊은 층에 수분을 공급해줘요. 모공 관리 기본은 촉촉함이에요. 건조한 피부에서는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고 탄력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이 건조한 피부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스킨케어들로 충분히 수분감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 스킨케어 루틴을 간단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킨케어 순서는 기본적으로 클렌징, 토너, 세럼, 크림이나 로션 순이에요.
묽은 것에서 진한 것 순서로 가볍고 수분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분감 있는 것으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세럼 단계의 기능성 성분들을 섞어줘요. 토너로 피부결을 좀 정돈하고 바하 세럼으로 모공 속의 각질을 정리해주죠. 그 다음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발라주는데 피지를 억제하면서 모공 주변의 탄력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저녁에는 레티놀을 추가해 줄 때가 있는데요. 레티놀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요. 그런데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을 하면 천천히 농도를 올려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스킨케어는 복잡할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필요한 성분을 정확한 순서로 꾸준히 이 3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혜진 씨 피부를 보면서 좋은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브러쉬를 깨끗이 씻고 클렌징을 꼼꼼히 하고 목도 같이 챙기고 자외선 차단을 하고 결국 기본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혜진 씨처럼 관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혜진 씨 피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지선이 타고나길 과학 활성화된 분들은 아무리 세안을 꼼꼼히 해도 피지가 계속 올라와요. 이런 분들은 레이저 토닝이나 제네시스, 포텐자 같은 걸로 피지선의 크기를 줄이고 고농도의 살리실산 필링으로 모공 속 각질을 집중 제거해드려요. 보통 4회에서 6회 정도면 정말 크게 달라져요. 블랙헤드가 깊고 굳어있는 분들은 세럼만으로는 녹지 않습니다. 전문 압출과 모공 흡입 관리로 직접 배출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모공이 다시 늘어나는 속도 자체를 늦춰줘야 합니다. 탄력이 저하된 분들은 콜라겐이 부족한 거예요. 울세라, 써마지, 온다 같은 시술로 진피의 콜라겐을 재생시키거나 리쥬란, 리투오, 고우리 같은 스킨 부스터로 재생인자를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홈케어도 분명 중요해요. 한혜지 씨처럼 꾸준히 하면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다만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집중 치료와 병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혜진 씨가 영상에서 한 말이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관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돌본다는 마음,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나를 가꾸고 사랑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진심닥터 민주 언니 이민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